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켰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다시 킨 건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나 사회가 이제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오늘은 이 경제나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6천조 정도를 이제 돈을 찍어낸다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100조 정도 이제 찍어낸다고 하고 있죠. 이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실물, 경제, 노동력을 기반하는 게 이제 돈인데, 지금 이제 경제를 보면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잘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하는 거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이나 생산력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되고 있고, 기업들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예고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소상공인들은 말도 못하고, 대기업들도 지금 뭐 생산 공장들도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뭐 여행업계나 그런 데들이 이제 타격이 제일 클 텐데, 어, 이제 기업이 망하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못 하니까 수입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지출을 못 하고 소비를 못 하고 악순환이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찍어내는 건데,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는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현 화폐 시스템은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화폐의 가장 기축인 통화인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이제 실물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어떤 돈에 대한 이제 경제 시스템이 어떤 사이클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이제 가중치가 붙게 된 거죠. 아주 더 가파르게 현재 화폐 시스템의 붕괴가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어떤 기본 이제 경제의 기반이 되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소비 활동이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생산 자체가 없는데 돈만 푼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될 거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뱅크런 사태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요. 충분하죠. 왜냐면은 음,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은, 지금보다도 몇 배 더 심해진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유튜브나 다른 이제 정보 컨텐츠들을 참고하면은 어, 금하고 은을 사라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돈은 금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근본이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죠. 지구상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더 찍어내거나 생산할 수는 없어요. 금 자체가 갖고 있는 원소의 특성상 금을 인간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술사라고 해서 예전에 금을 생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인간은 금을 만들 수 없고 또 태양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 살고 있는 이제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인데 어,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 자체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별이나 행성 자체에서 금을 생성할 수 있는 자체도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은도 이제 그 매장된 양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은하고 금하고 지금 거의 100대 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정도 차이는 아니었고 20대 1인가? 뭐 그 정도 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값이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지금은 떨어진 상태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돈의 가치가 현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거는 불보듯 뻔해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IT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시스템은 현 화폐 시스템은 될 수가 없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봤을 때 단점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암호화폐는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서 생겨난 어떤 비트코인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암호화폐죠. 그 외에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다우하고 나스닥이 폭락할 때 한국 주가도 같이 폭락하고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시세도 같이 폭락을 했어요. 달러하고 금값이 조금 올라갔죠. 네. 근데 지금은 달러도 약간 주춤하고 금값도 조금 주춤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약간 조정하고 있거나 분위기 좀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확실한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망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돈은 물론 돈의 숫자는 사라지지 않겠죠.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예치를 해놨다면은 그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어떤 물건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집값은 그대로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실물 기반 가치들이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상대적 가치 평가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사건만 보더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뭐 몇 조라는 그 액수 금액 가지고 달걀 한 판? 막 이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돈이 돈의 가치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자국 화폐 시스템을 포기하고 뭐 비트코인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한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원화는 이제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달러도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양적 완화 막 뭐 6천조 찍어내고 있고, 뭐 시간 지나면 더 찍어낼 거고, 결국에는 현 화폐 시스템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는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안전한, 이게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일단은 은행에 돈이 있다면은 뭐 기본적인 생활 여유 자금 정도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기본 생활 할 수 있는 어떤 필수 안정된 그 필수 자산 정도만 남겨놓고, 여유 자금은 다른 곳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금이나 은을 산다든지, 뭐 달러를 조금 산다든지, 암호화폐를 산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음, 제가 보는 거는 분명히 코로나 사태는 지금 빨리 종식될 어떤 조짐은 안 보여요.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은 9월 달까지 이제 최고 정점을 찍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시뮬레이션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그간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자료들이라는 거죠.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계 자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어떤 소수의 조그만한 자료 가지고 통계를 낸다면은 그거는 신뢰성이 떨어지지만은, 거시적으로 큰 어떤 통계 데이터 가지고 통계를 낸다면은 그거는 꽤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큰 거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뮬레이션이 어떤 만들어 놓은 그런 통계 자료는 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학계 관련 업계, 그러니까 의학이나 이제 과학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단은 뭐 바로 종식된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인간하고 이제 뭐 인간이 이제 감기를 달고 살잖아요. 감기도 하나의 바이러스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공생하는 관계로 이제 뭐 발전하지 않을까.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이제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제 변종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종이 일어나서 발전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겠죠. 뭐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임상시험 거치고 하다 보면은 뭐 최소 몇 년, 뭐 5년, 막 1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예. 그래서 기존의 뭐 말라리아 약이나 그런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클로르킨 약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하긴 하는데, 어 뭐 코로나 전용 이제 치료제는 아니다 보니까, 또 백신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감안하면은 경제가 지금 당장에 어떤 완화되고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화폐 시스템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순서예요. 당장에 금이 오를지, 은이 오를지, 아니면은 달러가 오를지, 아니면은 뭐 차세대 암호화폐가 등극할지, 이제 이런 순서가 당장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큰 관점에서는 바로바로 변하는 건 없어요. 자연스럽게 서서히 변하는 거지, 갑자기 변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개혁도 일어나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 법정 화폐하고 새로운 화폐하고 같이 병행해 가면서 쓰겠죠. 지금도 우리는 암호화폐라는 것도 이제 도입은 일부 됐지만은 자주 쓰진 않지만은 법정 화폐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쓰기도 해요. 음, 또 이제 뭐 달러도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자국 화폐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런 이제 그 법정 지폐 화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래적으로는 이제 IT 디지털 기반으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갈 거라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개된 암호화폐로 갈아탈지, 아니면은
어떤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정부 발행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주축이 될지는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들은 탈중앙을 내세워서 어떤 신뢰성이나 어떤 암호 기반 화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서고 있는데, 문제는 음,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만약에 어떤 차세대 암호화폐로 선정이 된다면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퍼블릭 블록체인은 어떤 차세대 법정 화폐로 자리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차세대 암호화폐 법정 화폐는 어떤 게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면은 이제 지금 달러는 그 미국 그 연방준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화폐죠. 거기서 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권 그런 이제 엘리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통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통제가 가능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화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새로운 법정 화폐는 암호화폐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향후 10년 안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10년 안에는 암호화폐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화폐로 자리 잡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하고 은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금하고 은은 이제 무겁잖아요.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소비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 은은 또 하나의 이제 원자재, 예,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재산을 보관하는 정도, 투자 개념까지 가자면은 조금 그렇고, 그냥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정도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 지금 금 시세하고 은 시세는 달러 기반으로 시세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달러 기반으로 금, 은 시세를 본다면은 앞으로 달러 기반으로는, 그러니까 달러 대비로는 금하고 은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달러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 가치하고 은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실물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올라가겠죠. 아니, 분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실물 기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도 실물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분명히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집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출을 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출 이자가 나가는데 일을 못하고 수입이 없는데 이자를 낼 수 있을까요? 못 내겠죠. 분명히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 집을 내놓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집이 담보하고 있는 평가 금액 자체도 떨어질 테고, 만약에 집이 뭐 5억짜리인데 4억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담보 가치보다 대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상환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일시 상환을 어떤 그 차익에 대해서. 근데 그 큰 금액을 보유자들이 갑자기 낼 수 있을까요? 없던 돈이 안 생기겠죠. 이자가 아니라 어떤 그 차익에 대한 원금을 일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부채 때문에 지금 그 부채를 상환한 능력이 사람들이 점점 안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하고 은을 투자하는 거는 내 재산을 지키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기타 이제 투자용으로는 어떤 기대 효과를 일부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금하고 은은 투자 개념보다는 내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금하고 은은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한정된 가치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계속 갈 거란 얘기죠. 뭐, 은 같은 경우도 산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은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이점이 항바이러스나 항균 어떤 이런 작용을 은 자체에서 어떤 그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은 활용도가 높아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 가치가 더 폭등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금 자체는 완전히 뭐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성도 안 될 뿐더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은은 잘 모르겠네요. 은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 은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법정 화폐 중에서도 왕 중에 왕이 달러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먼저 망하진 않고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국 화폐들이 먼저 망하고,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 법정 세계 통화 기준이 되는 달러가 제일 마지막에 망하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격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얼마나 많은 양적 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달러 투자는 그러니까 별로 추천을 하진 않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는 그러니까 자국 화폐보다는 당연히 달러는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얘기죠. 근데 암호화폐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차세대 법정 화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리플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리플은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관에서 단체에서 어떤 그 컨트롤 통제가 가능하고, 또 속도도 완전 이제 그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또 리플의 어떤 뒤에서 그 받쳐주고 있는 스폰서들만 보더라도 뭐 꽤 든든한 어떤 그 FRB, 그러니까 배드, 예, 그 연준 소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주주들이 리플에 이제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뭐 JP 모건이나 뭐 록펠러, 뭐 로스차일드, 약간 이런 계통 애들이 지금 리플 딜을 봐주고 있다. 예, 뭐 구글들도 이제 구글이나 뭐 그런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실제로 리플은 은행권에서도 지금 뭐 다양한 그 시험 그 전송을 다 완료를 한 상태고, 도입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은 리플 정도가 차세대 암호화폐가 될 거고, 만약에 리플이 아니라면은 새로운 어떤 기관에서 정부 기관, 물론 당연히 이제 연준이 되겠죠. 그건 그 초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어,
일반 개인들이 만드는 그런 법정 화폐가 세계 통화가 되는 걸 바라진 않겠죠. 왜냐면은 통제가 안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이룰 수가 없어요. 음, 우리가 이제 그 약간 과학적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 측정 그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죠. 그러니까 이 무질서도는 뭐냐면은 자유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고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고체는 되게 정적이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죠. 하지만은 액체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고체보다 조금 더 자유롭죠. 근데 액체를 또 가열하면은 기체가 되겠죠. 그러면 되면은 기체가 되는 수준만 되면은 어떤 공간 제약 없이 마음대로 활발히 자유롭게 움직여요. 즉 자유롭다는 얘기는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은 통제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자유만 있는 사회는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질서도만 증가한다면은 우리는 어, 정상적으로 사회 그 순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통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통제와 자유가 적절하게 그러니까 활용이 돼야겠죠. 너무 통제만 돼도 안 되고, 너무 자유만 있어도 안 되고, 음, 채찍과 당근이 뭐 조화롭게 잘 이렇게 어떤 비중을 그 비율이 잘 이렇게 조화가 된다면은 정말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도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적절히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경제 시스템의 어떤 한 사이클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올해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왜냐면 또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 하면은 뭐 원더키드 2020년,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해죠. 음. 그리고 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새로운 산업 시대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시대를 도입하기 이전에 어떤 통제와